안녕하세요. 노동백과 시선의 83번째 징계의 정당성 부분을 좀 오늘은 다룰 거예요. 근로관계 종류 중에서 근로기준법 23조 1항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는 징계, 전부 그 밖의 기타 조치를 부당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정당성에 대해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그 법원에서 만들어낸 어떤 법리 사항이죠. 뭔가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특히 사람을 자르거나 뭐 탄핵하거나 할 때도 똑같습니다. 방식은. 먼저 사유가 존재하는가, 뭐 지난 시간에 취업규칙 사유 존재하는가 봤었죠. 그 다음에 절차상 맞는가, 그러니까 자신들이 절차적으로 지켜놓은 걸 맞는가. 그 다음에 양정이라 해서 징계 사유와 그 처분의 비례 정도가 상당한가 이 정도 보는데 오늘은 그 중에 이제 절차 부분을 좀 유심히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징계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징계에 대해서 법원은 일괄적으로 그 효력을 부정하고 있어요. 절차적 정당성에 관한 문제로서 뭐 사유를 더 나아가서 따져보지도 않는다는 거죠. 징계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실무상 절차 위반을 하는 회사들은 인사관리에 조금 미숙한 회사들이 많이 그렇고요. 요즘에 들어오는 특히 뭐 중견기업, 뭐 중소기업 이상만 돼도 사실 절차에서 실수하는 회사들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다만 미세한 부분은 실수는 합니다. 그래서 늘 절차 부분은 방심하면 안 돼요. 좀 더 면밀하게 규정과 내용을 들여다보고 그 미세한 부분들이 뭐 갑자기 징계 과정에서 뭐 사유가 들어와 버렸다거나 방어권 침해한 부분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잘 짚어내는 게 실무상은 요즘 관건이다. 이렇게까지 설명드릴게요. 자, 절차 위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어떤 징계든 해고든 정당성 따질 때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사유나 절차 이런 것들을 이제 모두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이제 노동위원회에서는 판정문이나 이런 데를 보더라도 사유를 먼저 보긴 합니다. 노동법 교수님들마다 주장들은 상이하지만은 어떤 분들은 애당초 절차가 위반이면은 뭐 사유에 대해서 따질 필요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간혹 이제 어떤 판정문이 굉장히 짧은 경우들이 절차 위반으로 사유나 양정은 따져볼 필요도 없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취업 규칙이나 보통 이제 단체 협약이 있는 그런 회사들의 경우에는 이 징계에 대해서 굉장히 절차적인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놓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취업 규칙보다는 단체 협약에 많이 있고요. 뭐 대의원이나 노동조합의 임원들에 대한 징계는 더욱더 꼼꼼하게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징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서 절차적 하자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 징계나 해고나 이런 것들을 당했다고 했을 때는 회사 내의 뭐 규정들을 다 봐야 됩니다. 하나하나 보면서 내가 혹시나 소명하지 못한 절차나 아니면은 회사에서 해야 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지 봐야 되고 대부분이 소명 기회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뭔가 미리 통보를 하고 소명 기회를 내가 얻었는지도 보셔야 되고요. 어떤 경우는 이 징계위원회의 구성의 비율도 정해놓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외부위원이 꼭 들어와야 된다거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보셔야 되고 아니면 재심의 기회가 있는데 재심을 부여하지 못했다거나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소명의 기회를 훨씬 더 축소를 해서 보장을 해줬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있는지를 살펴가지고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일단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절차하자의 징계는 무효이다. 결론은 말씀드렸죠. 근데 절차하자는 사용자가 하자 취하기도 쉽습니다. 이 관련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똑같은 이유로 징계를 또 하면은 이건 이중징계이기 때문에 무조건 부당징계가 맞습니다. 하지만 노동위원회에서 이제 절차적 하자다라고 해서 징계 취소해라. 그러면 사용자가 징계 취소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잘못된 절차를 그리고 제대로 대해서 이제 하자가 치유가 됐다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규정된 그런 절차를 이행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새롭게 징계를 했을 때는 이건 이중징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애당초 뭐 사유가 인정됐다라면은 절차적 하자가 치유가 됐기 때문에 이건 아마 정당한 징계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중징계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거나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절차적 하자는 사실 사용자가 하는 노동위원회 재심 과정에서 하자를 치유시키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그만큼 이제 빠져나갈 틈이 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은 취업규칙이 개정돼서 절차 규정이 바뀌게 되면은 처분 당시에 마지막 절차 규정,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 절차 규정을 따라간다는 거. 근데 징계 사유는 달라요. 행위 당시에 행위 당시. 그러니까 없던 행위를 나중에 만들어서 처벌을 못하지만 절차 부분은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삭제를 하고 규정을 없애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이 점이 좀 어려운 얘기인데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절차 위반에 뭐 대략적인 뭐 다른 말씀드릴 게 없어요. 왜냐면 이제 만들어내면은 그게 다 절차기 때문에 취업규칙이나 단체장에서 만들어내면 다 절차예요. 근데 대표적인 사례들이 좀 있죠.
예, 사례들을 좀 소개시켜 주시죠. 네. 취업규칙에 보통 있는 게 인사위원회가 개최되기 전 일주일 전에 사유를 통보해주고 소명의 기회를 준다. 이게 가장 많이 취업규칙에 있는 내용인데요. 과연 일주일이라는 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 이것도 역시 사례마다 좀 다른데요. 일주일 전에가 아니라 3일 전에 들었는데 적극적으로 소명을 했다. 이런 경우는 절차적 하자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촉박하긴 했지만 어쨌든 소명을 다 하지 않았느냐. 라는 것들이 문제가 되진 않았었던 거고 한두 시간 전에 통보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은 당연히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들 절차적 하자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된 것들 중에 징계위원회의 구성이나 재심의 과정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노사에서 추천한 사람들을 징계위원으로 해야 된다거나 이렇게 굉장히 꼼꼼하게 단체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심을 통해서 언제나 1차적인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게끔 기회를 부여하는 회사들도 있고요. 그래서 절차의 이제 구체적인 부분들은 아무래도 단체 협약을 좀 더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누락된 게 있는지 누락된 게 있으면은 이 단체 협약 규정과 그리고 실제 진행된 징계위원회 그 절차를 이제 노동위원회에 제출을 해야겠죠. 그래서 하자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징계 절차에 규정이 없는 경우를 좀 살펴볼 수 있겠어요. 최소한의 방어권 정도는 이제 보장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제 생각인데, 사실 이게 좀 판단이 그렇진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입장인지 소개시켜 주시죠. 아까 이제 취업규칙에 대한 명문화되어 있는 부분은 무조건 따라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거기에 따른 이제 판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반 법률과 비슷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법률에 만약에 절차가 없을 때 그 절차적 하자를 주장할 수 없는 것처럼 취업규칙도 동일하게 판단을 합니다.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의 그런 소명할 기회는 줘야 된다라는 입장들도 많이 있지만은 아무런 규정이 없고 아무런 절차적인 내용이 없을 때 소명의 기회나 이런 것들을 주지 않았다고 해서 징계가 취소되는 경우는 사실상 많이 비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로자가 자기가 잘못했던 행동이 만약에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라도 나는 억울하든 아니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든 이런 이제 다른 방법들도 있어서 그런 것인지, 만약에 애당초 규정이 없을 때는 아무래도 근로자에게는 좀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고 실제 사례들도 좀 그렇다는 점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팁을 좀 하나 드리면서 정리 좀 하겠습니다. 절차 위반이 생기면은 누구한테 유리할까요? 노동자한테 유리합니다. 구제받을 확률도 높아지고 구제가 굉장히 손쉬워집니다. 노동자들이 제일 많이 좀 하는 실수가, 특히 조금 노동법 지식이 있을랑 말랑 하신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인데, 절차 위반을 열심히 회사한테 지적합니다. 회사는 그럼으로써 절차 하자를 치유할 계기를 얻게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렸지만 절차 하자 치유는 굉장히 쉽습니다. 금방 다 취소했다 하기도 됩니다. 근데 징계 처분을 내리기도 전에 이걸 인지하면 얼마든지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자신이 지적을 하면은 그게 자신한테 득이 되냐, 이거 좀 계산 전략적으로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잘못된 절차를 흘러가고 있으면 일단 지켜보는 것도 어느 때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힘노무사TV 노동백과 시선에서는 징계 절차 부분을 좀 간략히나마 좀 살펴봤습니다. 이거 말고도 좀 더 많아요. 간략하게나마 본 거니까 이런 거에서 이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네이버 카페에 이제 올려주시고 댓글도 좋고 좋아요, 구독은 늘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감사합니다.